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6일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대통령의 첫 재산 공개, 김건희 여사 수천만 원대 귀금속은 왜 누락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재산 71억 등 총 76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이 55억, 거주 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한 부동산이 2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취임 전으로부터 언론이 과몰입하며 다뤘던 영부인 패션, 그중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 고품격이라 칭송했던 명품 보석류는 단 한 점도 재산 등록 항목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모두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NFL 목걸이 추정가 6천만 원 이상, 까르띠에 팔찌 추정가 1,500만 원 이상, 티파니 브로치 추정가 2,600만 원 이상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 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은 공직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자격검증과 함께 임기 중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국민은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클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대선 때부터 우리 민주당은 30년간 소득이 8억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70억가량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지 증식 과정을 밝혀달라 요구했습니다.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출처와 매매 내역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재산 증식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증식 과정과 재산 신고 누락 사유를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보석은 나토 순방 때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지요. 이에 현지로 가는 동안에 착용했던 것들은 뭐냐는 지적에 즉각 현지가 아닌 지인에게 빌렸다고 정정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재차 이렇게 밝혔지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등록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을 신고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나토 순방 당시 현지에서 빌린 것으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고 비공식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에 현지에서 착용한 목걸이는 빌린 거라고 합시다. 그럼 취임식, 사전투표 등 공식 행사마다 목격되어 김건희 문신템이라고 불리며 기사에까지 보도된 1,600만원짜리 까르띠에 팔찌도 빌린 겁니까? 또 순방 출발 직전부터 착용한 2,600만원짜리 티파니 브로치는 서울공항 현지에서 빌렸다는 말입니까? 대여했다는 보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얼마에 빌렸는지 입증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측근 지인 인사, 관저, 관사공사 수주, 직무실 사진 유출, 취임식 명단에 이어 이번 재산공개 누락까지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명이 나올 때마다 논란과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해명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 행위 이제는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다. 누락이라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법 인식조차 없는지, 빌렸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인지조차 못했는지, 대여했다면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지인에게 빌렸다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 보석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보석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의에 보석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합니다.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 내외를 보좌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가 그냥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공적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예고된 참사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력 사유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국가적 불행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석 주인이 대통령 부인, 그것도 윤석열보다 더 막강하다는 말이 도는 김건희에겐 빌려가 달라고 부탁할 일이 아닙니까? 빌려 썼다가 돌려주면 받겠습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청탁과 로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김건희 의혹이 대한민국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것이지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 무당적 소도보다 더 안전한 김건희의 경찰과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학교를 찾아가 흉장을 달아주고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경부부가 아닙니까? 매일 아침 700여 명의 경찰을 동원시켜 출근하고 수십 차례 경찰을 동원해 볼일 보러 다니던 김건희가 아닙니까? 폐기했다는 취임식 명단이 다시 나왔고 대통령실이며 관저공사에 김건희 의혹이 나왔고 1급 비밀의 대통령 동선이 유출되었고 보석 논란의 가짜 봉사 사진이며 이게 나라입니까? 국내가 이러니 국외는 더 가관이겠지요. 경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응한다며 미국의 대표단을 보냈다지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니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난 5월 바이든에게 퍼줄 대로 퍼주고도 쌍따봉을 날린 경인 것이며 그러니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사훈 KBS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공장 신설 등 13조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와 LG도 배터리 공장 등 미국의 16조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 이제 끊을 테니 보조금 받으려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외교부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태 뭐하고 줄 거 다 주고 뒤통수 맞은 뒤에야 찾아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쉽게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도 아니고 제소하는 걸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반도체 지포동맹 가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그제지요.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의 국장급 실무단이 부랴부랴 미국 출장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사인을 해버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하는 전기차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주요 내용이 미 언론에 등장한 것이 현지 시각 7월 27일. 상원에서는 현지 시각 8월 7일 법안이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8월 10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방한한 시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건 8월 4일이었단 말이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럼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관련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펠로시 의장에게 전달했을까? 두 번째는 2022년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라면 미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법안이 상원 통과되기 전에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7월 말부터 각종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곤 합니다만 정부의 능력은 이럴 때 과시하는 것, 한미동맹이 강고해졌다고 말하려면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펠로시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더 빡치는 건 인디애나 주지사를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우리 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메모지를 보면서 말이지요.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